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불교 성지 보드가야. 그 중에서도 마하보디사원은 붓다의 깨달음이 시작된 성도의 장소입니다. 아쇼카 대왕이 세운 마하보디 대탑부터 보리수와 금강좌, 무찰린다 연못 등 다양한 불교 상징물이 가득한 곳이죠. 이 때문에 마하보디사원은 매년 수백만 명의 불교도들이 찾는 성지 중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성에 걸맞는 시설과 운영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힌두교 유적이 사원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힌두교인들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하보디사원은 고열을 발산하는 투광기에 의존해 조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원 곳곳은 기도객들이 사용하는 버터램프와 전기 발전기 등으로 인해 그을음이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탑과 주변의 조각들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의 생육 조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98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엔 순례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도와 법회, 순례, 그리고 관광과 여행객들까지 뒤섞이면서 쓰레기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자 세계적인 정신문화유산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탄 출신의 종사르 켄체 린포체입니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지난해 예산과 아이디어를 내 마하보디 사원의 경관 조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켄체 린포체는 이번 조명 설비 개선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마하보디 사원의 상징성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곳을 세계적 정신문화의 상징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균형과 조화, 그리고 예술적 우아함이 함께 존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마하보디 사원에 대한 대대적 보수는 켄체 린포체가 설립한 켄체 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공사의 실무는 태국의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합니다. 조명 설비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하보디 사원이 훨씬 말끔하게 변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켄체 재단은 오는 10월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 마하보디 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데에는 순례객의 발길이 끊긴 지금이 적기죠. 켄체 재단은 조명 공사에 앞서 레이저 거리계와 수학 공식을 사용해 사원 표면의 구조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켄체 재단은 마하보디 사원의 조명 공사에 필요한 3,000m의 이중 파형 강관과 400개의 고효율 LED 조명기구, 100m의 LED 형광 조명, 조명용 포스트탑 60개, 125개의 맨홀과 덮개를 확보해 기부했습니다. 또 16,000m의 전기 케이블과 불에 타지 않은 난연 전선을 사용한 2,500m의 지하 구조물 공사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밀 공사를 위한 장치를 제작해 LED 조명기구를 대탑 표면에 자연선반과 첨화 장식에 설치했습니다. 켄체 재단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를 위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최신 전기 시설과 조명 시스템의 모든 것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하보디 라이트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훨씬 친환경적이고 품위 있으며 예술적 아름다움과 종교적 경외감이 살아나는 마하보디 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보디 사원의 대대적인 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첫 아이디어를 낸 것은 2015년. 쇠락하는 사원을 살펴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첫 제안을 합니다. 그 후 2017년에 보드가야 사원관리위원회와 가야지구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켄체 노르부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티베트 동자승들이 축구의 꿈을 키워나가는 영화 더 컵을 연출해 유명해졌죠. 또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리틀 붓다를 자문하고 직접 출연까지 했습니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의 활동 반경은 매우 넓습니다.
불교 영화 감독으로 활동도 뛰어나지만 재단을 설립해 경전 번역, 교육 사업, 복지 사업 등 전방위적인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엔 티베트 대장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티베트 학자와 서양 학자, 중국 학자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번역가로 구성된 38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미국 뉴욕주 우드스탁에 불교 이념에 입각한 불교 초등학교인 중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올해는 불교 유아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인 블루라이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사를 린포체의 후원으로 마하보디 사원은 면모를 새롭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보디 사원이 처음 지어진 건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대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계속된 보수와 증축이 이뤄지면서 5, 6세기경 굽타 왕조에 이르러선 벽돌로 지어진 현재의 대탑이 축조됩니다. 마하보디 사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5세기 중국의 법현 스님이 남긴 불국기에 남아 있습니다. 7세기에는 중국의 현장 스님이 대당 서역기에 기록을 남깁니다. 보리수로 둘러친 울타리 한가운데 금강좌가 있다. 이 금강좌는 옛날 현겁이 처음으로 열릴 때 대지와 함께 솟아난 것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중간에 거처하고 있는데 아래로는 금륜에 닿아 있고 위로는 지면으로 솟아 있으며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레는 100여 걸음에 달한다. 현겁 천분의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금강정에 드셨으므로 금강좌라고 한다. 마하보디 사원은 12세기에 미얀마인들에 의해 대규모 보수 공사가 이뤄진 후 13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한 뒤 몇 세기 동안 사람이 찾지 않은 폐허로 변합니다. 1880년 영국의 알렉산더 커닝햄에 의해 발견돼 1884년까지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역사에 다시 등장합니다. 인도의 초기 벽돌 건축물인 마하보디 사원은 몇 세기에 걸친 인도의 건축예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소입니다. 이 사원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눈길을 끕니다. 석재 조각 난간은 초기 양식의 특징으로 돌 위에 도듬 새김은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가 깊은 것은 이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260년 즈음에 아쇼카 대왕이 이곳을 성지로 조성하고 보리수 아래에 처음으로 사원을 지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이곳은 한동안 힌두교인들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사원 내에 15, 16세기에 이 지역에 살았던 힌두교 제사장을 기념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의 다르마 팔라 스님이 1891년 방치되다시피 하던 마하보디 사원을 직접 방문해 사원 복원을 결심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합니다. 다르마 팔라 스님은 마하보디 협회를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불교계가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1949년 인도가 독립하면서 간디와 네루 등이 나서 힌두교와 불교계가 공동으로 관리위원회를 만들게 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는 불교도들과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 2013년과 2018년엔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안상의 문제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하보디 사원은 모든 영역을 구석구석 비추는 조명 시설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조명만 강력한 열을 발산하는 구식 조명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데다 구석구석 감실이 조성된 마하보디 사원의 정밀한 조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단이나 통로에도 조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마하보디 조명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새로운 조명은 마하보디 사원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이곳을 부처님의 광명이 깃든 곳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물러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는 새로운 법회가 열리면 이곳은 상스러운 날을 맞이할 광명으로 빛날 것입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이번 시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곳 마하보디 사원이 보수공사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